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일이죠? 오늘이. 네, 3월 2일 월요일 저녁 방송합니다. 많이 오셨네요. 태호 어머니님, 리틀보이님, 큰바위 얼굴님, 청주맘님, 나는 위대한 부자다님, 존버는 승리한다님, 소희님, 김현희님, 누죽걸산 식빵님, 긍정의 힘님, 경리님, 박미선님, 니콜라스 다비스님, 나코알라님, 토토로님, 골드라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GH 플러스님, 네, 어서 오시고요. 강다은님, 네, 풍요로움님, 두식님, 어서 오시고요. 백만부자님, 해피정님, 김수희님, 어서 오세요. KJ77님, 박찬배님, 따박솔님, 네, 그리고 요시비 나니 뭡니까? 네, 아무튼 어서 오시고요. 밤토리님, 금화왕님, 드림앤 해피님, 파송송 양봉탕님, 일개미님, 행복한 통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리고 윤정희님, 시몬스님, 어서도 오시고요. 정운희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주행님, 오늘 오셨네요. 네, 네, 그리고 네, 다들 네, 요 정도인가요? 네, 히룩세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진몽님 반갑습니다. 김양환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경춘님,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리고 오 해피 붐붐님, 네, 오 해피 붐붐붐, 그거 컨트리 곡고 노래 아닌가요? 네, 쿨쿨쿨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잼상, 네, 어서 오세요. 네, 데이지 행복해님 어서 오시고요. 네, 도채원님, 하영님도 오셨네. 네, 좋아요. 네, 예쁜 이름을 갖고 계시군요. 네, 연아리님 어서 오세요. 이제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뭘 또 잘해야 돼? 춤도 잘 추고 춤도 잘 추고 좋아요. 네, 그리고 더 잘생겨 보여요? 네, 또 빨강마토님 인사했나요? 네. 나한테 인사는 안 하고 형님한테 먼저 인사하신 것 같은데 지금? 네, 알겠어요.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박영숙님, 이민은 아직이다님 어서 오세요. 베제트님, 깨돈님, 부자 이글루님 어서 오시고요. 조정은 선물이다님, 네, 송정아님 어서 오세요. 시몬스 YOR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태겠습니다. 잘생겼다. 시몬스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잘생겼다. 그렇죠. 괜찮네. 네, 송정아님 어서 오시고요. 네, 별과 나 사이님, 흰까치님, 파랑새님, 병원에서 방송 들으세요. 어디 아파요? 네, 일찍 캐치하세요. 최재홍님, 네, 어서 오시고요. 엽떡이님, 좋습니다. 엽떡. 근데 밑에 밀떡도 있네요. 엽떡이님 어서 오시고요. 네, 다다님, 그리고 인간이 되지 못한 반딧불님, 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냐, 그거죠. 태어머니님, 네, 아들 독립시키고 신혼이시겠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아들 독립한 거? 네, 어떻게 알았지? 봤어요? 네, 슈퍼마리오님 어서 오시고요. 꽃땡이님, 주한님, 설레는 은봉님, 김선환님. 우리는 월요일 방송이었죠? 네, 그리고 토요일날 방송했죠. 토요일날. 네, 밀떡님 어서 오세요. 황금우주님 어서 오시고요. 네, 100억 서울 부자 엄마님, 네, 반갑습니다. 또 이쯤은 됐나요? 네.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 월요일. 네, 승승장구 조아님 어서 오세요. 성장님, 그리고 메리 골드님, 최원일님, 잘살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짠물생각님, 네,
윌로우님,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기숙사 들어갔어요. 네, 그냥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주 무슨 피난민들 모인 줄 알았어. 비도 왔잖아. 오늘 비도 오는데, 참 그러네요. 네, 기숙사 오늘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내주고 와서 바로 방송 여는 거예요. 그렇게 됐네요. 네, 화백님 어서 오시고요. 네, 기숙학교 갔어요. 기숙학교. 고등학교부터 기숙사를 간다는 게 참, 네. 글쎄요, 뭐, 서운하고 뭐,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뭐 학교 가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봐야지, 집에 가봐야지 할 것 같은데, 집이 좀 비었을 거 아니에요? 네, 등치 큰 놈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안 돌아다니니까 조금 그럴 것 같긴 한데, 뭐 학교 다녀도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뭐 대부분 그렇지 않았나? 네. 네, 뭐, 그렇겠죠. 네, 어차피 뭐, 언젠가는 가야 되는 거 뭐, 그쵸? 예, 찌리구리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방송 시작합시다. 지혜롭게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토요일 날도 잠깐 방송 얘기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뭐였죠? 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뭐, 지금은 뭐, 헤즈볼라부터 해가지고, 뭐, 별하별 거지 같은 놈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중동 국가들 전체적으로 번져가지고요. 네. 조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으로 다 퍼지고 있는데 사실 전쟁은요, 별로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네. 왜냐면 우리는 거리상으로 멀죠.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 네. 예전에 이스라엘하고 저 헤즈볼라 쪽하고 뭐 가자지구 그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냥 그러다 말았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네. 근데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제목이 뭐 중요합니까? 네, 뭐 자극적으로 또 뭐 저런 거 해야 돼요? 네, 링컨호 피격 뭐 이런 거 침몰 중 이렇게. 야, 어제 그 저녁이었나요? 네, YTN이랑 연합뉴스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긴 하더라. 야, 뭐 미국 항모 피격 당해가지고 뭐 난리 났다느니 뭐 등등등등등등. 네, 아니 많이 안 오는 게 나아.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튜브 사람들 많이 와봤자 뭐 그다지. 네. 해피님 어서 오세요. 네, 중요한 사람들만 오면 됩니다. 중요한 사람들 오면 되고 어차피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와봤자 네 방송의 질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눈썹이 왜? 송충이? 자, 여러분들만 잘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윤미숙님 어서 오세요. 자,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중요하지는 않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네, 상황들이죠. 네, 상황이 중요해요. 상황. 우리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가 되는 거라서 크게 문제될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되게 오래전부터 해드렸을 거예요. 요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네, 타격을 많이 입기도 하지만 유가가 폭등을 합니다. 네, 유가 폭등이야. 유가 폭등.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림이 아니라 뭐지? 기름이 없기 때문에. 네. 기름이 없어서. 회색이든 곤색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이분들이 지금 완전히 저거네. 네. 예? 지금 현금이 많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게 국제 정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신다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무엇이 중요하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내일 어떻게 될 겁니까? 네? 내일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는 아직 시작 안 했지만 유럽에서는 독일이 지금 1.8% 정도 빠지죠.
프랑스, 영국 다 하락하고 있어요. 일본도 오늘은 좀 떨어졌고, 뭐 홍콩도, 중국은 왜 올랐지 근데? 네. 중국은 올랐어요. 중국은 좀 올랐고 대부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WTI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상황은 많이 떨어졌다가 일본이 오늘 한 2.6% 개장할 때 떨어졌다가 1.3%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한 부분보다는 생각했던 거 기름값 아직 안 올랐습니다. 오늘 가서 올려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꼬리를 달고 올라갔거든요. 왜 그랬느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그 하메네이죠.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나서 비트코인도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다가 하메네이 사망해서 확 올라갔죠. 이게 9,200인가까지 떨어졌다가 9,900까지 다시 확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9,600인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요런 단계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실제로는 뭐 군 수뇌부가 죽었지만 이란에서 나오는 그 반발이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주요 중동 국가들에게 뭘 타격하고 있냐면 인프라, 뭐 국제 공항이라든지 지금 두바이 간 사람들 못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만 두쫑쿠가 뭐 이제 폭등할 것이다. 이제 두쫑쿠 폭등한다. 근데 두쫑쿠는 우리가 만든 거 아시죠? 네, 향이 아빠님 어서 오세요. 두쫑쿠는 네 두바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그거는 우리가 만든 거야, 그거. 네? 우리가 만든 겁니다. 두바이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두쫑크 폭등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두바이 초콜릿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에 그거 안 먹고. 네. 그래서 두쫑크 말고 요즘엔 또 봄동 비빔밥? 네, 그걸로 먹는다대. 네. 그래서 오늘 저도 봄동을 먹긴 먹었는데 제철 음식 먹는 게 좋아요. 아무튼 중동의 인프라를 타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정유시설 타격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뭐 여기저기 뭐 지금 여기저기 뭐 미군 기지 공격한다는 그런 빌미로 그 뭐 국제공항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을 다 때려버리고 있거든요. 이란이. 약간 미쳤어요. 네.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대의 뭐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옆에 있던 중동 국가들이 같이 불똥을 맞은 거죠. 자, 거기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를 시켜버렸어요. 봉쇄를 할 거다라고 얘기만 했지만 그동안 봉쇄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 봉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지나가는 배들한테 공격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배들이 뭐 침몰된 배도 있고 막 그렇더만, 네.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뭐 상황이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걸 보세요. 자, 중동 국가들은 뭐냐면 기름 국가예요. 기름국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기름값이 일단 올라갑니다. 당연하죠. 세계 원유의 20% 정도가 여기를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배는 전속력으로 여기를 벗어나가지고 한국으로 무사히 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비축량도 많이 있다고 해서 당장 우리나라 기름값이 많이 오를 거다 얘기는 안 되지만 재밌는 건 이 상태에서 지금 오펙이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해 내겠다 이런 얘기 나오죠? 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여기가 지금 정유시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시설이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나면 안 되니까 정유시설을 일단 어떻게 해서 가동 중지. 그러니까 기름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전쟁이 빨리 끝나면은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군사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군사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공중전으로는 트럼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이란 국민들아, 우리가 공습으로 다 때려놓을 테니까 당신들이 가서 정부를 접수해라. 네. 정부를 접수해라.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상황은 뭐냐면 이란 국민들이 지금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왜냐면 여기도 반미가 있고 친미가 있고 그렇잖아요. 친미 지금 뭐 보면 하메네이 죽었다 해가지고 막 그 환성 지르고 좋아하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열받아가지고 뭐 파키스탄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 침략하고 막 난리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 또 그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아직은 군부를 얘네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가가지고 야 니들이 피 흘려서 정부를 해라. 무장한 애들한테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쉽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야. 그러면 해답은 뭐냐면 미국이 지상군을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네. 지상군을 투입을 시켜줘야 되거든. 근데 지상군 투입이 이게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면 지상군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투입을 하더라도 당장 끝나지 않겠죠? 시간이 제법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우리한테 가장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유가예요. 네, 유가. 주식 배우기 뭘 올려달라는 거요? 네, 무엇을 올려줍니까? 유가, 기름값. 즉 전쟁 국면이 장기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 지금 이란 그 새로 나온 지도부 애들은 미국하고 타협 안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미국하고 타협 안 하겠다. 협상 안 하겠다.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하겠지. 뭐 그 협상하자고 해놓고 회의하고 있는데 갖다가 때려가지고 다 같이 죽여버렸으니까 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못 버팁니다. 자, 제일 저거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일어났었죠? 일어나서, 아이씨, 큰일 났네? 전쟁이네? 처음엔 전쟁 충격으로 조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지 뭐. 전쟁 뭐, 금방 끝날 거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장기화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또 떨어지고. 왜 그랬어요? 이거는. 물가 폭등이 되는 거거든요. 물가가 크게 오른다라는 부분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름값부터 해가지고 이때는 뭐 곡물 가격부터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 지금은 딱 하나예요. 그냥 기름이에요. 기름. 자, 기름인데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건 뭐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자, 뭐 이렇게 생겼나요? 이게 호르무즈죠. 호르무즈. 네. 자, 여기를 통과하는 즉 우리나라 아시아로 오는 중동의 석유 유조선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계속 이 부분들이 잡히는 거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옛날 거 또 보세요. 네. 보고 또 보고 계속 본 것도 보세요. 그거 완벽하게 적용될 때까지 내가 제2의 성투사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보세요. 저 옛날 것까지 보면은 네 한참 걸릴 텐데 그거. 네. 자, 아시아로 들어가는 이 대부분의 이 중동 석유는 다 이쪽을 통과한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아시아 쪽에는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쪽 부분을 가지고 계속 쪼아대는 게 중국도 같이 견제하는 용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식도 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끼어 있다가 같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란이 싸움박질을 하고 뭐 중동 지역 전체적으로 번지거나 뭐 새로운 중동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기름값이 오르냐 안 오르냐예요. 우리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 여기에 대한 피해는 일단 무조건 보는 거예요. 네. 무조건 여기에 대한 피해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 비축유가 있대요. 비축유가 있는데 요걸 갖다 쓰면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했죠? 100조 원. 근데 이 100조 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00조 원에 달하는 네, 시장 안정 자금을 투입시킬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조 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타격은 크진 않을 거예요.
타격은 크지 않을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장기화 되느냐 안 되느냐. 장기화 길어지느냐 빨리 끝나느냐. 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같은 경우 뭐 해답을 좀 말씀드리면 내일은 일단 빠져서 시작하겠죠? 네, 당연히 하락해서 시작합니다. 네. 근데 떨어졌는데 그걸 받아서 다시 올릴 것이냐. 지금 사람들 많이 저거 벼르고 있던데 떨어지기만 해봐. 더 살 거야. 네, 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10억 이상 자산가들이 갑자기 인버스에 쏠렸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래요. 떨어지겠네. 큰일 났네. 나 금요일날 주식 샀는데 또는 그동안 많이 사놨는데 어떡하지? 엿됐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반면에 떨어지기만 해봐. 더 살 거야. 내려오면 더 살 거야. 쫄지 마.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경기 순환을 생각하면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가는 무조건 튑니다. 네. 물가는 무조건 올라요. 이거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가는 무조건 오릅니다. 지금 당장 내일 뭐가 어떻게 나온다 안 나온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무조건 올라요. 근데 이 기름값이 올라가는 요건은 뭐라고 했어요? 장기화. 그죠? 싸움의 장기화죠. 네.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기름값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네. 무조건 올라가게 되고 물가는 무조건 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는 네. 머리에 형광등을 달게 되죠.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천사 날개, 그냥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네. 금리 인하의 꿈은 저 멀리 사라진다 이거야. 저 멀리 사라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금리가 내려가야지 기업들의 뭐가 줄어들죠? 금융 비용이 줄어들어요. 근데 비용이죠. 네, 오늘 글씨가 이상하다. 네, 금융 비용이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요. 금융 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금융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투자가 축소가 되겠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투자가 축소가 됩니다. 투자가 축소가 되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실업률이 증가한다 뭐 등등 얘기 나오죠. 이번 주에 실업률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시작적인 부분이라서. 네, 근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위협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AI 투자에 대한 과도한 인식이 있는데 이거 더 많이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통틀어가지고 뭐가 되냐면 글로벌 경기에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네. 전쟁이 길어지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끝나야 주가가 더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구간 동안에 뭐 안정적인 어떤 조정을 만들어서 뭐 조정을 깊게 받는 게 아니라 살짝씩 조정을 받는다든지 해놓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자연스럽게 이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위험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살짝 조정을 받는 듯 하면서 이격을 좀 좁혀주고 유지를 좀 해주고 전쟁 끝나서 문제 해결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네. 만약에 미국이 지상전을 들어간다. 지상군을 투입을 해야 되겠다?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어떻게든 하려면 하겠죠. 계속 폭격만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네, 하려고 하면 할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살짝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란이 이렇게 있으면 이란 주변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 헤즈볼라부터 해가지고 이란을 추종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애들, 이스라엘이 막 여기 갖다 때리고 막 전쟁했던 애들 있잖아요. 얘들이 이란 편으로 달라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미국이 있고 여기 뭐 사우디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또 한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패싸움이 돼요. 네, 패싸움. 요 패싸움이 되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라크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라크 걸프전 할 때 미국이 그 당시에 처음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스커드 미사일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막 싸움 박질하고 처음에 공중전하고 미사일 갖다 때려박고 막 그냥 폭격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상군 들어가가지고 이제 정권 교체하고 막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얼마나 걸렸냐면 1년 6개월 걸렸다고. 1년 넘게 걸렸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상당히 피곤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미국이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끝내주는 상황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보면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이 야, 너 지금 공습하는 거 난 반대하는데 난 찬성하지 않아? 네? 찬성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약간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쯤에서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 그래서 빨리 끝내고 작전 종료, 이제는 이란 국민에게 맡긴다 라고 전쟁 끝이라고 해버리게 되면 지상군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미국의 그 딱 트럼프의 목표 딱 그거야. 그냥 야, 이만큼 해줬으니까 됐지? 우리는 작전 종료 끝낸다. 전쟁 끝. 심하이라고 해버리게 되면 전쟁은 끝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란은 끝난 걸까 안 끝난 걸까? 안 끝나겠지. 그죠? 그다음에 주변국가 때려가지고 얘 뭐 사우디도 열받았네, 뭐 어쨌네, 뭐 우리를 왜 때리냐, 뭐 아랍에미리트도 뭐 너 지금 여기 왜 우리를 왜 공격했냐, 뭐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네, 얘들 뭐 다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ASML이요? 그거 ASML? 그 저기 아닙니까? 그 뭐야, 반도체 기업 이름 아니에요? 장비 만드는 기업? 유럽에? ASML? 기업 이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여기 ASML 기업 이름이에요. 이 반도체 장비 만드는 애거든요. 유럽애잖아 얘가. 그죠? 네. 반도체 뭐 하여튼 뭐 그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 네. 반도체 회사. 네. 그래서 거기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하던데. 네. 생기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트럼프가 자기의 목표는 끝났다 해서 종료 선언해서 전쟁 끝이라고 하면 끝인가? 조금 애매하죠? 네. 조금 애매하죠? 조금 애매해.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끝내지 않고서 그냥 어중간하게 뭐 계속 끌고 가기도 애매해. 지금 미국 입장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막 갖다 때려 부어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이런데 주변 국가들 해가지고 한꺼번에 끝내버리자 인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될까요? 다른 놈들도 다 기어들어오겠지. 그래서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란에 있는 지금 이 강경 그쪽 있잖아요. 네, 혁명 수비대 요쪽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애들이 이래도 죽을 거 같고 저래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 죽자. 네, 지금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다 죽자. 네. 이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너무 멀죠.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어렵고요. 실어 갖고 가야 되니까, 배에다 실어 갖고 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땅으로는 못 건너갈 거예요. 거기가 직선거리로 한 1,500km 정도 되죠. 국경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게 이란인데, 이게 직선거리로 아마 1,500km 정도 될 거예요. 네. 요거 가다가 지칩니다. 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배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상륙작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지상전 투입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그쪽 움직임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쟁 양상이 지금은 계속 조금 하루가 지날 때마다 점점 더 퍼지고 공습을 더 많이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88에 늦게 가입하셨다고요? 88에 늦게 가입했다. 저한테 가입하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내일은 네, 마음을 좀 비우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다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조정은 일단 나오겠죠. 근데 조정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많이 맞냐? 네. 많이 맞냐? 맞고 나서 회복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많이 맞고 그냥 그대로 끝난 다음에 또 맞느냐? 요 상황이잖아요. 요거는 가봐야지 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의견이 분분해요. 장이 안 열렸으니까. 대신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1%대 빠져 있는 상태이고 미국 일본 증시도 2%대 빠졌다가 1%대까지 회복을 해줬고 미국은 지금 야간 선물이 선물 지수가 지금 1%대 빠져 있는 건데 지금 이것도 1% 정도는 나와 있어요. 네. 1% 정도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1%요. 요것도 제법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도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폭락이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폭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에 따라서 내일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내일 빠지고 안 빠지고가 아니죠. 네. 빠지고 안 빠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전쟁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기름값입니다. 네. 기름값. 제일 중요한 건 기름값. 기름값이 안정화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충격 없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값이 올라가면 정유 섹터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정유주가 올라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일은 정유주가 올라갑니다. 뭐 흥구석유 뭐 이런 애들은 상한가 칠 수도 있어요. 네. 상한가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유 섹터가 일단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 뭐 태양광 이런 대체 에너지도 올라간다 했잖아요. 네. 대체 에너지도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네. 그리고 해운주 지금 물동량 엄청나게 감소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운주 주가가 크게 뛸 수 있습니다. 얘네가 일단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얘네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아마 내일 올라가는 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방산주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내일은 그냥 올라가는 종목에 속해 있는 내용이고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모르죠. 가봐야지 되겠습니다. 기름값이 안정될 수 있겠는가는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정부 비축량이 있다고 그러죠. 네, 비축량. 그 다음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빨리 그냥 잽싸게 통과해가지고 우리나라 오고 있는 이 유조선이 있어요. 얘들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뭐 당장 뭐 한 달 정도는 어떻게든 버티려면 버틸 것 같아요. 네. 한 달 정도 버티려면 버틸 것 같기는 한데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지금 만약에 100불을 넘어간다. 자, 생각해 보세요. 비축유를 쓰는 건 비축유를 쓴다. 이거 뭐예요? 가지고 있는 재고를 재고 소진이잖아요. 아, 저한테 가입하셨어요? 저한테 가입을 하셨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조금 조정 받겠지? 네. 다른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빠진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체적으로 좀 빠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떨어지고 나서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죠? 네. 2차 전지도 대체 에너지로 들어갑니다. 네.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여기가 포함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유만큼 세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렇다고 때려 맞을 애들이 아니죠. 왜냐면
대체 에너지니까. 어씨, 야, 기름값 올라서 자동차 못 타겠다. 전기차로 가자. 2차 전지 오르는 거예요. 야, 기름값 올라가지고 안 되겠다. 태양광 가자. 대체 에너지 가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아니, 몇 프로 떨어질까요? 어떻게 오를까요? 무슨 종목이 내릴까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알 수 없잖아요. 네. 해나님, 어서 오세요. 내일부터예요. 네. 내일부터 좀 재미없겠는데. 하필이면 내일부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비축류가 있어. 비축류가 있는데 이거는 재고의 소진이란 말이에요. 재고 소진. 자, 재고가 계속 줄어들면 버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결국에는 유가가 만약에 100불을 넘어간다. 이거 안 사고는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살 수가 없다고. 그럼 이걸로 버텨야지. 네. 또 한 가지 볼까요? 유가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그 외에 기타 등등의 물가가 같이 올라가요. 네. 물가 같이 올라가요. 그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100조로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투입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100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는 무슨 자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100조가 있었던 거예요? 시장 안정자금 뭐 100조라고 하는데 옛날에도 그런 얘기는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투입하네 어쩌네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주가가 엄청 내렸을 때 아닙니까? 엄청 내렸을 때도 너 돈 투입할 거야 라고 해놓고 결국엔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떨어졌다고 100조를 돌린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돈이 있다고 하니까 네. 돈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어쩔런지는 모르겠네요. 뭐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하는 건데 지금 라인에서 그럼 어디까지 떨어진 다음에 100조를 투입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시장이 만약 코스피가요 6,200인데 5,500까지 떨어지면은 투입이 오는 것인가 4,500까지 왔을 때 투입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쇼크 상태를 볼 수 있는 3,000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 투입이 오는 것인가는 알 수는 없죠? 그죠? 요거는 네.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투입한다고는 했는데 그 투입 시점이 어느 정도까지 됐을지 뭐 주가가 크게 급락해서 만약에 서킷 브레이커 걸려서 10% 이상 빠져버리고 막 이렇게 나오면 투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투입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뭐 1, 2% 빠져가지고 투입한다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장기전으로 갈지, 빠르게 끝날지, 진짜 트럼프가 하하, 호호 하면서 나는 이미 작전 종료야 하면서 끝내버리는 상황으로 가서 빨리 끝낸다 하면은 금방 지나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서킷 브레이크 된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조정이 나오면 치명적인 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요 수급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급을 생각해 보시면 개인들 매수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들 매수가 굉장히 많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은 보세요. 내일도 주가 떨어지면 사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싸니까 사자. 저가 매수다라고 하지만 저가다, 싸다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싸다, 저가에 사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오케이, 좋아. 근데 말이에요. 주가가 지지부진해. 조금씩 그냥 계속 떨어져.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지루해져 버려. 지금은 계속 올랐잖아요. 그냥 사면 오르고 했는데 그냥 사면은 마이너스 한 1%, 뭐 0.5% 올랐다가 뭐 마이너스 1%또 빠졌다가 막 왔다리 갔다 계속해요. 또는 가끔씩 한번 쿵 떨어지는 거 있고요. 안 올라오고 왔다리 갔다 해.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이렇게 계속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강경파 입장에서는 야, 그래 좋은 거야. 계속 살 거야. 난 죽어도 안 팔 거야. 분명 나올 수 있겠죠. 근데
B2, 그죠? 빚내서 한 사람들, 또는 단기 매매를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고점에서 물려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은 어떨까요? 응? A 엿간내가 아니겠습니까? 네. A 엿간내. 못해 먹겠네. 네.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똘똘 뭉쳐있죠. 개인들의 자금이 굉장히 커요. 돈이 많아요. 전 그 수급 주체들 중에서 돈이 가장 많은 게 개인입니다. 근데 개인들은 치명적인 단점이 흩어져 있다는 거였잖아요. 뭉치면 커져요. 그 돈이 뭉쳐서 엄청나게 크게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균열, 여기서 조금 균열, 아, 나는 못해 먹겠네, 균열. 이렇게 조금씩 깨져버리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매수력이 작아지죠. 네. 다음 주가 만기예요. 다음 주 12일이 만기입니다. 구매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구매력이 약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 단단한 구매력이 무엇을 받들었냐면 금융투자의 매수를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아먹기는 했는데 워낙 매수가 강하고 금융투자까지 끌고 들어오는 상황이 되니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얘네가 팔기는 파는데 공매도를 못 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공매도를 못 치고 그냥 대기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구매력이 약해지는 그 순간이 됐을 때 금융투자가 매수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금융투자 매도가 나오거나 매수를 안 하게 되면은 요거 타이밍 보고 밀어버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조심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일단 내일은 하락해서 출발하겠죠? 네. 내일도 그냥 뭐 상승 출발, 갭상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락해서 출발은 할 거란 말이에요. 하락해서 출발을 하는데 여기에서 개인들의 자금이 흩어지냐 안 흩어지냐 요거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상황을 보실 때는 내일 떨어졌어요. 꼬리 달고 올라가. 근데 이 상황에서 금융투자 매수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냐 안 나오냐, 요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수급 동향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렇게 해야지 되는 얘기고, 그래서 단기적인 포인트는 이렇게 될 거예요. 내려갔다가 분명히 받아서 올리는 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냥 내일 쭉쭉쭉쭉쭉 계속 떨어지면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떨어졌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시작했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거나 뭐 대충 그 둘 중에 하나겠지. 네.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거고. 자, 근데 서킷이 걸리면 마이너스 10%가 빠져야 돼요. 지수가 마이너스 10%가 빠져야 되는데 이쯤 되면은 뭐가 되느냐? 이거는 아주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서킷 걸리면은 매수할까요가 아니라 요거는 큰일인데?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일은 중요하지 않고요. 내일은 일단 떨어졌다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 보면 미국 쪽 선물이 조금 이상하긴 하다. 그죠? 애프터마켓이 좀 이상한가요? 보자 한번. 와, 에너지 많이 올랐네? 에너지, 기름 쪽은 많이 오르고 있고요. 대부분은 빠지고 있어요. 네. 대부분이 에너지 기업들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락이네요. 원전도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원전도 빠지고 있네요. 그런 것들은 뭐 같이 나오는 거니까.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다 하락 출발입니다. 얼마나 이게 복구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이죠? 네. 장 시작 전이긴 한데, 2시간째 출발하죠? 2시간 있다. 1시간, 11시 반에 시작하니까, 에너지 쪽은 다 오르고 있어요. 에너지 쪽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기름 관련한 것들, 그쪽은 다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빠질런지는 일단은 봐야지 될 것 같은데, 내일 상황은 일단 그래요. 네. 간단한 겁니다. 네. 주가는 떨어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매우 높고,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뭐 한 2%대 빠지다가, 뭐, 마이너스
일본이 오늘 2.6% 빠졌으니까 뭐 한 2% 정도 빠지다가 그다음에 올라가서 우리도 마이너스 뭐 1%대 끝날지 아니면 플러스까지는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뭐 어쨌든 네, 회복을 해서 올라가든지 뭐 그 나올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내일 받아서 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중동 지역의 문제가 장기전으로 계속 갈 것이냐 그다음에 유가가 얼마나 세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보다 아니 현금이 많으면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난 사실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은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냥 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 거기는 하죠. 현금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네 그러던가 말던가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정유 해운 그다음에 뭐 대체 에너지 뭐 저는 방어주 쪽이라서 크게 문제는 지금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닌데 서킷 안 나와요. 그리고 네 서킷 브레이커까지 안 나옵니다. 이거 뭐 사이드 카드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것 같다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네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게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걱정거리가 더 커지고 막 그렇게 될 텐데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걱정할 만한 포지션이 아니에요. 네, 많이 깨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상황은 일단 내일은 조금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너무 걱정하실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이게 장기화 조짐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 같다,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라면 거기서부터는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지금 생각하면 떨어지니까 더 사야 되겠다 아니면 뭐 그냥 왕창 달려든다 나는 끝까지 간다 주가는 더 오를 거다 걱정하지 마라 뭐 대통령도 집 팔아갖고 주식 한다더라 뭐 ETF 들어간다면서 그런다더라 뭐 시장에 100조 들어온다더라 뭐 등등등등 얘기 많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계좌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계좌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 현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매수 기회만 잡으시면 돼. 기다리면 됩니다. 네.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급할 거 없어요. 기다리세요. 포지션 잘 나오면 그때 들어가서 네, 돌아서는 것들 잡아주면은 싼 가격에 매수 잘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금 많이 있으면 금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거 되는 거죠. 수혜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전쟁 상황이라면 딱 갈라져요. 중동 지역 전쟁이다 그러면은 그냥 딱 갈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유 섹터, 방산 섹터, 해운주 뭐 등등등 요쪽으로만 그냥 딱 갈라져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요. 일반 종목들은 대부분이 떨어진다. 이 중에서 올라가는 애들은 누구냐? 개별주. 여기서 개별주는 뭐냐면 나는 호재가 있거든 이런 애들이 있죠. 네. 나는 호재가 있거든. 나는 뭐 금광을 가지고 있거든. 네. 나는 이번에 뭐 무상증자 하거든. 아니면 뭐 득회사 등등 뭐 특허를 냈거든. FDA에서 뭐가 승인이 나왔거든. 임상 성공했거든. 뭐 이런 개별적인 뉴스가 있는 애들은 전혀 신경 쓸 거 없이 알아서 지가 올라갑니다. 그 외에 기타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은 내려온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내일 장을 그냥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지? 큰일 났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은 일단 내려와요. 네. 내일은 일단 내려옵니다. 원자재 쪽은 대부분 오를 수 있겠죠. 네. 구리 같은 경우는 동 아니야, 동. 동은 폭탄 만드는 데 쓴다 해가지고 또 올라갈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그거 풍사는 방산주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뭐 등등등의 생각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정보가 일단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떨어지는데 몇 프로 빠질 것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시장 자체가 1%냐 2%냐 여기다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올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올라갈 것이냐 여기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다른 거 떨어져도 주가 다 올라갑니다.
종목 몰라요. 네. 뭐 오르냐 뭐 내리냐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네. 자,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까요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내일이 어떻게 될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실제로 뭐 미국이 뭐 그 항모가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항공모함 실제로 보신 분 계세요? 항공모함 실제로 보신 분? 아주 작은 항공모함이 그 지금 링컨급 말고요. 아주 작은 항공모함이 하나 그 우리나라 예전에 저기 어디 있었지? 진해 저쪽에 정박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항공모함 미친 듯이 큽니다. 근데 만약에 링컨급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항공모함이 한번 지나갈 때요. 이 항공모함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활주로가 링컨은 두 개가 있어요. 이쪽 가는 거 하나, 이쪽 가는 거 하나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전투기가 이렇게 쫙 있다고. 전투기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배들이 옆에 막 있어요. 호위함이라고 그러죠? 배들이 막 있고 얘 다 전투함입니다. 네, 전투함인데다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또 뭐가 있냐면 뭐 이렇게 비행기들, 예, 비행기들 이런 것들 수시로 날아다닙니다. 구축함에도 원래 비행기, 헬기 이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레이더가 수십 개가 돌아갑니다. 이게 미사일이 날아가지고 타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히 항공모함을 침몰시킨다라는 것은요. 옛날에 그 아시죠? 태평양 전쟁 때 가미가제. 네? 가미가제 식으로 그냥 갖다 때려 박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드론이 진짜 수만 발을 날려가지고 요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근데 뭐 탄도미사일로 날린다라고 하는데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항공모함처럼 움직이면서 작전하는 데를 때리기가 무지하게 어렵겠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거는요, 네. 불가능에 좀 가깝습니다. 네. 수백 대 갖고 안 되고요. 한 수천 개 정도는 되려나? 네. 수백 개 갖고 안 됩니다. 여기 근처도 못 와요. 네. 근처도 못 옵니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 자체는요, 사실은 그냥 저 항공모함 하나만 있어도, 그냥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움직이는 군사 기지예요. 네. 저거는 솔직히 뭐 타격을 했다는 그 잠수함 정도? 네. 잠수함이 밑에서 딱 그냥 그 항공모함이 올 거라고 생각되는 그 바다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네. 그럼 안 걸려. 가만히 있으면. 항공모함은요, 이게, 원래 배들은 이렇게 아래쪽에서 소나를 쏘거든요. 소나라고 합니다. 이걸 쏴. 음파 탐지기를 쏴가지고 무슨 그 소리가 돌아오는 거에 의해서 이제 물체의 움직임을 보거든요. 근데, 요렇게 잠수함이 딱 있단 말이지. 네. 잠수함이 이렇게 있다가, 요렇게 항공모함이 지나가. 그럼 안 걸릴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그러다가 여기 항공모함 왔다. 그러면 이제 미사일 쏜다. 그러면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겠냐고. 네. 이게 되겠냐고. 이게 안 된다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네. 안 되는 거고. 아니, 미국에서 공식 발표했어요. 네. 근처도 못 왔다. 네. 사람이 많이 왔어요. 왜? 뭐 때문에? 방송 제목 안 좋다며.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오면 안 되지. 방송, 네. 그 걱정들이 많으셔서 그래. 지금. 걱정들이 많으셔서 그렇다고. 왜? 전쟁은 났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됐다는데, 나는 주식을 잔뜩 샀는데, 매수를 어제도 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존중님이 너무 늦게 와서 그래요. 네. 21년도에는 1000명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이 실시간 방송할 때 1000명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것도 시장에 따라서 다르죠. 장이 좋을 때나 뭐 문제가 있거나 이슈가 있을 때 많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런 거죠. 21년도에 1000명 넘었었어요. 항상. 네.
그렇었습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고 주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사람 들어온 것들도 네. 이 숫자도 조금 있으면 확 줄어드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거 아닌가요? 네. 모르겠네요. 1000명. 왜 이러세요? 성투사를 뭘로 보는 거죠?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만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네. 이 채널이 이렇게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핵심만 여러분 따져봅시다. 내일 떨어지냐 안 떨어지느냐 중요하진 않다. 네.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중요하진 않다. 일단 내일은 떨어진다. 네. 내일은 떨어지는 거예요. 내일은 떨어져서 시작한다. 받아서 바로 올릴 것이냐. 이게 첫 번째 핵심이죠. 받아서 바로 올릴 것이냐.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다는 거. 네. 대기 중에 있다는 거. 신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은요. 그거 어떻게 맞추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는 그냥 분석으로 다 하는 겁니다. 네, 내가 예상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럴 것 같은데 저럴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그냥 분석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뭐 HBM부터 해가지고 뭐 로봇, 뭐 조선, 뭐 원전, 뭐 등등등등등등 뭐 업황 분석하는 거 여러분 다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특강할 때도 그 부분들을 좀 언급을 많이 해드리긴 할 텐데, 네, 요거, 네.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국외 정세와 저놈이 뭘 노리고 있지? 왜 저런 걸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될 거지? 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대충 아시지 않을까? 네. 박시동이 누군지 모른다고. 왜 자꾸 박시동이라는 거야? 네, 저 시동은 잘 걸립니다. 부릉. 네, 네. 그래서 그 정세 상황을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세 상황을 보면 네, 그러니까 뭐 금리 동향이라든지 또는 뭐 연준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뭐 물가의 동향이라든지 영향을 받는 요소라든지 등등등을 조금 처음에 접근하려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씩 생각하세요. 네, 하나씩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쪽에서 CPI, PPI, 뭐 PMI 지표, 그다음에 PC 요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물가 쪽은 거의 다 끝났다 볼 수 있거든요. 물가 지표는 거의 끝난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고용 이런 거 실업률 뭐 이런 거 해놓고 자 그럼 여기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냐, 뭐 곡물이냐 아니면은 뭐 유가냐 아니면 뭐냐, 요즘에는 얘네들이 뭘 원하고 있느냐, 뭐가 결핍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네. 환율은 1,500원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달러 팔지 말 거, 지 얘기를 할 거, 이씨. 꼭 이렇더라. 달러, 네. 4달러 해가지고 팔았더니, 1,500원. 인천공항에서 지금 살 때 1,500원이죠. 네. 못됐어. 네. 환율이 오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경제라는 부분들을 볼 때 너무 많은 거를 또는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되게 제가 보면서 되게 웃기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 얘기긴 합니다. 네, 기분 나쁘실 수 있는 얘기도 한데 저는 네, 전문가 생활만 지금 23년째인 것 같아요. 네, 그죠? 2003년 말에 시작했으니 2003년부터 시작했죠. 중반이야 말이야. 4월인가? 네, 하여튼 뭐 그러니까 한 3년, 2023년 된 거죠. 23년쯤 된 건데 23년이 24년이야. 잘 모르겠네. 네. 하여튼 뭐 20년 됐는데 내가 이동안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도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진짜로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세요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나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뭐 이런 뭐 경제학자나 뭐 이런 박사들 뭐 그런 거 아니면 솔직하게 지금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쪽 부분의 대가가 아닌 이상은 나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할 자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하여튼 뭐 나한테 공부하는 사람 되게 많긴 많아요.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근데 이제 주식한 지 뭐 1년, 몇 개월, 그죠? 네, 또는 뭐 얼마, 막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농축된, 네, 그 액기스를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당장 되는 거 아니야. 네. 당장 되는 거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당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나는 저거 모르는데 괜찮아요. 처음에 다 몰랐어. 나도 몰라가지고 노트에다가 이렇게 막 그냥 좁쌀처럼 그 깜지 아시죠? 깜지. 공부할 때 깜지 다 하셨어요? 깜지에다가 쓰는 것처럼 막 그냥 뭐 그렇게 해가지고 써가면서 다 그냥 외우고 막 그렇게 공부했어. 네?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또 내일 만약에 급등한 종목도 있다. 저걸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리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자, 내일 정유주 사야 되나요? 뭐 방산주 사야 되나요? 해운주 사야 되나요? 갭상승할 것 같은데 사야 되나요? 지금 물어보시는데. 네. 갭상승한 거 사면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응?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솔직히 플러스 한 20% 떠서 시작했다. 못 산다 사면 됩니다. 못 산다 생각하면 돼. 네. 모든 주식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사가지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서 또 수익 내고 해서 그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저의 경우는 성투사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생각한 범위를 벗어나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미리 사둬야죠. 네. 미리 사야죠. 미리 안 사면, 미리 안 사고 있다가 딱 올라갔어. 그때 가서 사겠다? 허허!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럼 나는 안 삽니다. 가지고 있는 거 올라가겠죠?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뭐 이노베이션 같은 거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뭐 올라가는 거야. 그냥 그걸로 끝인 거지. 네.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아이고 아깝다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 거가 아닌 거지. 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자꾸 사버릇해가지고 수익이 나잖아요. 사실 수익률이 얼마나 많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밑에서 사서 수익을 내는 것과 중간에 어중간에 사가지고 수익 내는 것과는 수익률 차이가 엄청 큽니다. 엄청 크단 말이야. 근데 요거 조금 먹고 수익 내는 그런 재미를 들리게 되면 뭐가 돼요? 조금 먹을 때마다 자꾸 뭐가 쌓여? 도파민이 자꾸 생겨나. 야! 죽이네! 야! 더 사봐! 야! 이게 죽이는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 그럼 자꾸 그걸 사게 돼요. 그리고 뭘로 들어가냐면 확신을 하게 됩니다. 확신. 점상은 애프터마켓에서도 못 살 거예요. 네. 확신의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확신의 단계. 이 확신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떨어짐에 있어도 팔지를 못해요. 자, 높은 데서 샀어. 근데 주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안 팔아요. 왜? 더 갈 거야. 내려갔다가 더 올라갈 거야. 조금 올라가면 거방 올라가잖아. 또 내려가면 더 사요. 계속 사. 그러다가 시장이 정말로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진짜 큰 피해가 옵니다. 자, 이런 리스크를 굳이 실어야 되느냐죠. 투자는 사실 리스크를 동반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략이란 걸 짜는 이유는 뭐죠? 전략을 짜는 이유는 뭐예요? 투자 전략. 왜 증권방송을 봐? 왜 성투사 얼굴을 잘생겼으니까 물론 보는 것도 있어요. 네.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성투사 얼굴만 보면 좋아.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네.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방송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뉴스 보는 이유는 뭡니까? 리포트 보는 이유는 뭡니까? 네?
목소리가 또 꿀보이스라서 우리 전여친님은 네 꿀보이스만 또 듣는 건 그런 사람도 있어. 다른 건 모르겠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 뭐 그런 사람. 네. 근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뭡니까? 전략이란 거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얻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야. 그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더 위험해지려고 전략을 짜는 겁니까? 저쪽에서 100만 대군이 와. 야, 그러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여기 앞에다 또랑을 팔아, 함정을 팔아. 이게 다 뭡니까? 전략이잖아. 왜? 100만 대군을 내가 맞서 싸우다가 그냥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얘네들을 만들어 놓겠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늘어나죠? 리스크가 커져요. 네? 자, 보세요. 여기가 기준이야. 기업의 기준.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럼 기준과 멀어지죠. 그러면 기준과 멀어진 만큼 뭐가 커지냐면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자, 이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준선이 같이 따라 올라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선과 주가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추세.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기준선은 밑에 있는데 주가만 올랐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위험하다. 많이 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이죠. 주가를 계속 올라가는 것만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뭐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중국은 특별히 유가랑 관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국도 영향을 받긴 받을 텐데 걔네들은 이란하고 친해서 그런가 봐요. 특별하게 기름 쪽에 관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자, 성장을 할 거 아니냐. 문제는 이거예요. 이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그리고 뭐죠?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다면 자, 성장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과 주가 사이에 나타나는 이 괴리가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 성장하겠지? 그죠? 결국엔 계속 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미리 반영을 해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와서 맞든 횡보하면서 맞든 어떻게든 맞는단 말이죠. 이거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갭상승인데 어떻게 해요? 따라가서 살까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면 사는 거지 뭐.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은 그다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매수는 항상 아무 일이 없을 때 사는 거죠.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뭐 사람들이 뭐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사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하잖아요. 우리는 뭘 하죠? 미래 이거 되게 거창한데? 미래가치연구. 네, 이 이름을 바꿀까? 미래가치연구소. 괜찮은데 이거? 이제부터 나를 미가연이라고 부르세요. 네, 성투사 입고를 미가연. 괜찮은데 미래가치연구소 나쁘지 않은데. 네, 미래가치 네 연구소. 연구소는 아니고 미래가치를 연구하잖아요. 그죠? 미래가치 연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나 종목들 보시면 너무
지금은 뭔데 왜 이러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네가 맞았네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은 분명히 온다니까. 네? 그 일은 분명히 온다고. 그 일은 분명히 오는데 그게 언제 오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그 시기를 우리가 딱 맞출 수는 없잖아.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그 일이 분명히 올 건데 지금 주가가 싸다는 거. 근데 그건 싸다는 거지. 주가는 싸다는 거.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게 한 달일지 두 달일지 세 달일지 모르지만 지금 싸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싸다는 거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올라가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이제라도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래요? 지금도 싸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칙이 그래요. 그냥 이 미래 가치를 분석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삽시다. 라고 해서 올라올 때 팔아먹는다. 이게 제 원칙이고 더 이상은 없어요. 많이 올라왔어. 반영이 되었군. 그럼 내가 이 주식을 팔아야지 이제. 그죠? 사는 게 아니라 뒤늦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판다고. 그럼 만약에 정유 섹터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노베이션만 뭐 생각할 수 있나? 네. 흥구석유나 한국석유도 들고 계신 분이 있어요? 뭐 아무튼 자 정유 섹터를 내가 들고 있어. 갭상승을 쳤어. 상한가까지 안 가더라도 치고 올라갔어. 잘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장기전으로 들어갈까? 그럼 더 놔둬 봐야 되겠죠. 그죠?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분석의 영역이 되는 거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팔 것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장기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중간에 한번 털었다가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 봐줘야지 돼요. 이런 포지션들에는 수급의 전체적인 동향도 있어요. 위쪽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밑에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시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들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팔았어요. 엄청 팔았죠.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고. 이거 기간별 집계 한번 봐보세요. 올해 들어서 얼마나 팔았는지 한번 봐볼래요?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얼마나 팔았을까 보시면 20조를 팔아먹었네요. 네, 올해 들어서만 20조를 팔아먹었는데 환율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팔아서 톡였으면 환율이 그러면 안 되잖아. 네, 오랫동안에 뭐 좀 올랐다 1470원까지 갔다 또 다시 내려왔다 뭐 이렇잖아요. 네, 그냥 그래요. 이거 지금 보시면 2월 2일부터 보시면 물량이 이게 더 많아요. 21조잖아. 근데 1월 달에는 오히려 1조를 산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그럼 환율은 오히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주식을 판 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한국 주식을 아직은 팔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점에 있는 거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 또는 삼성전자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생각될 때 내가 싸게 사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소롱님 오늘 일해요? 그러시겠구나. 일은 해야 되는구나. 일을 해야지. 네. 연중 무휴죠? 소롱님. 쉬면 안 되잖아. 그 일은. 그죠? 외국인들이 그러면 어디를 노릴 것이냐? 지금 보시면 역대급으로 터지는 게 있어요. 아니요? 정유주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석유 장사를 한다 생각합시다. 석유 장사를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석유가 있죠?
석유 가격이 올랐어요. 이게 100원이었고 내가 갖고 있는 석유도 100원이에요. 근데 이게 200원을 올랐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판매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비축량 그 재고 대비해서 판매 금액이 뛰기 때문에 마진이 높아지죠. 자, 그러면 아니 그러면 장기로 하면 나도 손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 300원은 올랐다 이거예요. 자, 석유 회사들은 요걸 팔아먹지만 기름을 계속 사와야 되겠지. 150원에 또 사고요. 200원에 또 삽니다. 근데 지금 가격은 얼마라고? 300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러다가 유가가 떨어지면 그때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올릴 때는 번개같이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거죠. 왜냐면 재고를 통한 마진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장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정말 재수없게 한 달 정도만 진행이 돼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일 주가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내일은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장 열려봐야지 알겠네요. 네,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저거 일단은 좋진 않아요. 방산주, 로키드 마틴 이런 애들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는 일단 다 떨어지고 있어요. 반도체 소비주 뭐 등등 해서 지금 내리고 있고 에너지 관련주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방산주, 에너지 이런 쪽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 거고요. 대부분 다 빠졌어요. 네. 뭐 2배 추종하는 거는 2배 빠졌고 3배 추종하는 건 3배 빠졌고 네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계속 빠지고 엔비디아도 많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환율 올라가는 거 네 왜냐하면 안전자산 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죠? 환율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유가 상승하는 거 이거 보셔야지 돼요. 네 그 부분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당장 매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또 막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뭐 내일 좀 빠질 수도 있겠죠. 네. 내일도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는데 빠지는 형태에서 얼마만큼 회복을 시켜줄 것이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버텨줄 것이냐. 그 다음에 수급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요거를 보고 가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유가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유가가 계속적으로 그냥 계속 간다고 한다면 계속 올라갈 것 같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가 되어 있다면 오펙에서 어지간히 증산을 해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 지금 인프라 타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충격을 받는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면 네 심리적으로나마 전체적으로나마 안 좋을 것 같죠. 여기다가 이제 전쟁이 길어진다 이렇게 되면 전쟁은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명목상으로 일찍 끝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 전쟁의 어떤 목적이 지금 되게 애매해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였어요? 핵시설. 네. 이란 핵시설을 핵을 없애자 이거였잖아요. 목적이. 근데 지금 봐봐요. 전쟁하면서 뭐요? 이란의 지도층을 없애버리겠다. 군대를 뭐 괴멸시키겠다. 정권을 뒤집어라. 핵이랑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재건했다는 얘기 있던데 다시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던데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존중님은 아들이 23살인데도 젊어요.
네. 그런데도 젊어. 아시잖아요. 우리 존중님의 스토리를. 네. 존중님은 애기예요. 애기가 애기를 낳은 거 아니야?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존중해 주세요. 우리 존중님을 좀. 네. 자, 아무튼, 장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더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빠집니다. 빠질 거고, 유가가 일단 대부분 생각하기에 100불까지 갈 거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100불은 기본적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가 100불이면은, 근데 이게 그 이상은 사실 좀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150불 막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100불까지는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100불까지 하는데,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그렇게 좀 더 올랐나? 브렌트유가, 여긴 안 나오니? 하여튼 뭐, 내일 보면 알겠죠? 네. 내일도 아니지. 이따 보면 알겠지, 뭐. 이따 보면 알겠죠. 지표들도 별로 마음에 드는 거 별로 없고요. 좀 이상합니다. 그냥 별로예요.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상해는 좀 올라서 끝났더라고요. 미친놈들이죠. 내렸다가 플러스로 끝났더라고.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내릴 것 같다. 내릴 것 같은데, 얼마만큼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6천을 깰지 안 깰지. 6천 깰라 그러면은 지금 한 3% 이상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3%면은 6244 곱하기 0.97 하면 되잖아요. 3%. 그러면은 6056. 안 깨지죠? 3% 빠져도. 네. 6244 곱하기 0. 한 5% 빠져야 되죠? 네. 5% 빠져야지. 네, 6천 깨지겠네요. 0.4% 좀 넘게 빠져야 되는 거니까. 네. 기름이 두 종류가 있어요. 브렌트하고 WT하고 뉴욕 쪽하고 나오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네.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소롱님은 왜 정유랑 해운이 한 개도 없을까? 있을 건데. 이노베이션도 없어? S오일,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흥구석유, 한국석유. S오일은 매수하기가 좀 어려웠겠지만, 흥구석유, 한국석유 정도는 매수하신 분들도 그때 보니까 좀 있으시던데?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해운주는 뭐, 어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하다. 근데 이노베이션은 SK온에서 이번에 또 배터리 하는 얘기도 나와가지고 그쪽이 또 조금 네 호재성 얘기가 있던데 좋은 뉴스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노베이션은 배터리하고 정유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고 자 너무 걱정들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장이 뭐 조정이 좀 나오는 부분들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2월 초에 있었던 이런 조정도 잘 넘어갔잖아요. 그죠? 네. 이때도 열심히 때렸지만 개인들이 열심히 받아서 올려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뭐. 네.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단기적 충격이 나왔을 때 그것을 빠르게 흡수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빠르게 흡수해서 올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또 한 번 내린다라거나 또 빠진다라고 한다라면 요거는 좀 골치 아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내일의 증시는 내일 열어봐야지 하는 거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되 긴장은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긴장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1% 넘게 빠지게 되면은 보통은 그날은 네 주가 많이 빠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스닥 지수나 요즘에 보면은 좀 안 좋은 것들이 좀 있대. 나스닥 쪽도 그렇지만 나스닥도 지금 보면 차트가 좀 애매하죠. 근데 홍콩 쪽도 좀 그렇더라고요. H 지수 보세요. 여기도 지금 홍콩도 지금 좀 내리고 있잖아요. 홍콩이 오늘 좀 많이 빠져서 끝났어요. 1.78. 좀 내려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상하죠. 그죠?
니케이는 뭐 대만은 오늘 안 열렸나요? 대만도 좀 빠졌네요. 네, 대만도 좀 빠졌죠. 일본도 오늘은 네 1.35. 근데 일본이 그래도 짱짱했어요. 아침에 2.6% 빠져가지고 야 많이 빠지는데 했는데 그 다 올려놨거든. 생각했던 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홍콩도 지금 보면 주가 차트가 조금 이상해요. 네. 그럼 뭐 홍콩 쪽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볼 수 있겠지만은 네. 아무튼 나스닥하고 좀 전체적으로 좀 차트가 좀 애매한 게 좀 있습니다. 다우지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들도 조정이 좀 필요로 했었던 상황인데 조정을 이걸 빌미로 해서 트리거를 당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좀 두고 봅시다. 네. 사실 근데 우리가 네. 여러분들 그거를 뭐 씁쓸하게 생각하시거나 좀 마음의 죄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없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의 포트폴리오에 동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또 유료 회원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조차도 수익률의 차이가 있고 계좌에 내일 충격을 받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현금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현금이 없는 분들도 있고 지난주에 또 열심히 사들이신 분들도 있어서 뭐 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제발 좀 네 아시죠? 제가 얼마나 절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현금을 제발 좀 쓰지 말라고 네 온 그냥 파워를 다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상황 자체를 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내가 주가 조정에 대한 포지션 지금 좀 위험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심하시고 매수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갑시다. 요거 마음에 안 들어서 탈퇴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 많아. 주식 안 산다. 전문가 주식 사지 않는다 해서 네. 그럼 내일은 또 무슨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는 없어요. 저도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없고 그냥 저의 이야기나 저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아 그래 일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같이 갖는 거죠. 예전에 HBM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네. 이번에 2025년도에도 지금은 뭐 삼성전자 다들 사라고 뭐 난리잖아요. 뭐 삼성전자를 언제부터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삼성전자 다들 사라고 난리지만 이거 생각해 봐보세요. 너 이때도 모든 사람을 다 살리지 못했어요. 네, 손절하지 마세요. 더 사세요. 가지고 가세요. 이거는 갖고 가야 되는 거나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이란 말은 좀 웃기는 거지만 어떻게든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오히려 더 사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손절해서 다 털어버리시는 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건 같이 간 사람들만 수익이 내는 거지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나하고 맞는 사람과 해라. 내일은 투입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내일은 살만한 게 별로 없지 않을까요? 다 떨어진 상태에서 살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인데 상 안 가? 그래 상 안 가. 대형주들은 대부분 상한가 가기 어려워요. 뭐 S-오일이나 뭐 이노베이션 이런 애들은 네, 상한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애들은 상한가 갈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그만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주나 이런 거 그런 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너무 이제 온 세상의 평화나 이런 것들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계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온 세상이 평화롭고 내가 불행하면은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거 내 계좌. 자, 수신제가 희국 형천합니다. 먼저 나를 만들어야죠. 그죠? 먼저 나를
닦아야 돼. 나의 수양을 해야 돼. 나를 먼저 익혀야 돼. 그 다음에 집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려야지 세상이 평온해지는 것이다. 일단 나부터 잘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종목들 먼저 걱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 먼저 걱정하시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여러분 먼저 일단 내 거 먼저. 그리고 나서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옆에 좀 봐줄 수 있는 거지. 친구들 좀 봐줄 수 있는 거지. 내 것도 개판인데 옆에 사람들 봐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지. 네. 아시죠? 네. 주식 존나 어렵답니다. 자,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무튼 내일은 맞고 시작합시다. 네, 맞고 시작합시다.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내일은 또 그래도, 다행이다. 네,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죠? 아우, 다행이다. 네. 근데 내일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 뭐 살 거 없나? 네, 뭐 살 거 없나? 막 이렇게 살 거 없나? 뭐 살 거 없나? 막, 네? 천천히 하세요. 제발. 네, 천천히 하시고, 수혜주가 뭘까? 내일 급등하는 게 뭘까? 이런 거 따라다니지 마시고, 지금은 큰 덩어리를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고, 네, 오늘 안 두들겨 맞은 게 내일 한꺼번에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아시겠죠? 네. 천천히 하시고, 내일 문자 리딩이나 이런 것들 또 잘 보시고, 내일 아침 시황, 장중 시황, 그 다음에 내일은 14시부터 또 무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또 보시고, 아시죠? 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지만,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네,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해드릴 거니까, 내일도 방송 잘 주목해 보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는 옵니다. 돈 들고 있는 사람들이 급하면 안 돼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급한 거고 무서운 거지.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왜 무섭습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 그게 지금 최고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를 노려봅시다. 아시겠죠? 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네, 이 노래가 어쩌면 그게 딱 맞을 것 같다. 네. 매도 안 맞는 게 최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계좌를 지켜라. 진짜 노래도 잘 만든단 말이죠. 다재다능한 것 같아.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그죠? 에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휴일인데도. 네. 오늘 여기까지 가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요. 네. 내일 적당히 봐서 비중 축소.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네. 어떤 종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네. 자, 조정장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 제가, 네. 봐서 길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